누군가를 만나야 할 때 어떻게 그 사람을 먼저 알아볼 수 있을까요? 말을 들어보고, 행동을 살펴보고, 표정을 읽어보는 것도 방법이겠죠.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더 정확하고 더 본질적이며 더 빠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과 밥을 함께 먹는 겁니다. 밥을 함께 먹어보면 그 사람의 말투, 손짓, 태도, 그리고 남을 대하는 인격까지 절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흔히 밥은 함께 먹는 자리라 생각하지만 사실 밥은 그 사람의 진심과 습관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시간입니다. 밥상 앞에선 평소엔 감춰졌던 본성이 조용히 하지만 확실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한 중년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만난 지인과 점심 약속을 했습니다.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지인은 종업원에게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와요?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일 좀 똑바로 하시죠? 그 순간 그녀는 마음이 싸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에게는 웃으며 다정하게 말하던 사람이 자신보다 낮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는 이토록 무례할 수 있구나. 그녀는 그날 밥을 다 먹지도 못하고 조용히 그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그 지인과의 연락을 서서히 끊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한 끼의 식사가 그 사람의 본질을 다 보여줬어요. 그 한 번이 전부였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사람은 밥을 앞에 두고 있을 때 자연스럽게 자신의 일상적 태도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때 나오는 작은 언행들이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지, 어떤 삶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거짓 없이 보여줍니다. 그러니 앞으로 누군가와 관계를 맺기 전 꼭 밥 한 끼는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 한 끼는 생각보다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한 끼가 여러분을 큰 후회로부터 지켜주기도 합니다. 밥은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본성과 인격이 가장 잘 드러나는 작은 시험대이자 작은 무대입니다. 이제 우리는 밥을 먹을 때 드러나는 본성을 통해 사람을 보는 눈을 조금 더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 젊은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거래처 담당자와 앞으로 오랫동안 함께 일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듣고 먼저 식사를 제안했습니다. 밥 한번 같이 하시죠. 그 말은 그저 예의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그 한 끼를 통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식당에 앉자마자 그 거래처 담당자는 주문을 종업원에게 무뚝뚝하게 거의 짜증 섞인 말투로 했습니다. 이거 빨리 주세요. 국물 좀 더 뜨겁게, 알죠? 그 젊은이는 속으로 조금 당황했지만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음식이 나오는 순간 국물 맛이 마음에 안 든다며 숟가락을 식탁에 툭 소리나게 내려놓았고 눈치를 주며 종업원을 불렀습니다. 이걸 먹으라고요? 그리고는 함께 앉은 사람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메뉴를 바꾸겠다며 무례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젊은 직장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회사에 돌아와 조용히 그 사람과의 거래를 다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일은 잘할지 몰라도 밥 한 끼가 그 사람의 본성을 보여줬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경험담이 아닙니다. 사람이란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느끼는 상황에서 자기 안의 인격을 감추지 못합니다. 특히 밥을 먹는 자리는 자신의 본능과 생활 습관, 평소의 태도가 무의식 중에 드러나기 쉬운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해 보세요. 함께 식사한 누군가가 자기 밥만 챙기고 주변 사람을 살피지 않거나 남은 반찬을 독차지하고 눈치 없이 소리를 내며 먹거나 종업원에게 무례하게 굴고 상대방이 먹는 속도를 배려하지 않았던 적이 있다면 그 한 끼가 그 사람의 본성에 대한 충분한 힌트를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밥상 앞에서 진짜 예의는 음식을 입에 넣는 방식보다 함께 먹는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같은 자리에 앉아 함께 밥을 먹는다는 건 단순히 음식을 나누는 일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 그리고 마음을 나누는 일입니다. 그 과정에서 진심을 담을 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어느 상황에서도 여러분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반대로 밥상에서조차 예의를 갖추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관계에서도 기본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사람을 만날 땐 말만 보지 마세요. 행동도 겉모습도 보지 마세요. 밥 한 끼 앞에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는데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진짜 괜찮은 사람인지 알려면 밥값을 낼 때를 보라. 이 말에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60대 중반의 한 어르신은 친구들과 자주 식사를 하곤 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가깝게 지낸 사이였고 함께한 시간만 30년이 넘었습니다. 어느 날 늘 자리를 마련하고 계산까지 도맡아 하던 그 어르신은 일부러 아무 말 없이 지갑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조금은 불편한 정적이 흘렀고 그중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오늘은 왜 안 내세요? 그러자 어르신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낸 건 기억 안 나시나요? 그 순간 자리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다들 침묵했고 누구도 웃지 못했습니다. 이후 그 어르신은 그 모임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 한 끼는 시험이었어요. 내가 어떤 관계 속에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시험. 이 이야기는 씁쓸하지만 우리 모두가 겪었을 법한 장면입니다. 밥값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안에 담긴 마음의 무게, 관계의 깊이, 상대의 태도가 문제인 겁니다. 사람은 돈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돈 앞에서 보이는 태도는 그 사람의 본심과 인간관계를 대하는 자세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누군가가 늘 계산하고 있는데도 고마운 줄 모르고 당연한 듯 얻어먹는 태도, 이건 그 사람이 자기만 생각하며 살아온 흔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소득이 많든 적든 계산서를 향한 몸짓이라도 함께 움직이려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관계라는 걸 대등하게 성숙하게 대하려는 사람이겠지요. 밥을 먹는 자리는 정말 작은 일이지만 그 사람의 평소 감사함, 배려심, 의리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무대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내가 몇 번 내고 나면 그 다음부턴 당연히 그 사람이 내겠지라는 무언의 기대가 형성되고 그 기대를 확인하기라도 하듯 아무런 몸짓조차 없이 뒤로 빠지는 사람들. 이런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지치고 상처가 쌓입니다. 밥값은 돈이 아니라 마음값입니다. 그 사람의 본심이 가장 쉽게 드러나는 진실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합니다. 사람을 오래 알고 싶다면 밥값 계산서가 나올 때의 그 눈빛과 손의 방향을 보라고요. 그 안에 그 사람의 인격이 있습니다. 진심은 말보다 행동에서 나오고 행동은 언제나 가장 일상적인 순간에 드러납니다. 그 일상 중 하나가
바로 밥 한 끼, 그리고 그 밥값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 작은 장면이 관계의 큰 방향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밥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 본성을 꿰뚫는 말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인간의 품성은 가장 사소한 행동에서 가장 정확히 드러난다. 우리는 흔히 사람의 말, 명함, 직업, 외모를 먼저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려 합니다. 하지만 진짜는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입니다. 밥상은 그 사람이 스스로 통제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습관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이 습관은 단순히 젓가락질이나 식사 예절을 넘어서 그 사람의 감정 조절력,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 삶의 기본 태도를 보여줍니다. 한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평소엔 교양 있어 보이지만 식탁에서 혼자 먹는 속도나 타인의 음식에 대한 태도에서 그 사람의 자기중심성이 고스란히 드러난다고요. 실제로 여러 기업에서는 임원 채용 전 후보자와 반드시 식사를 같이 한다고 합니다. 단 한 끼를 함께 나누는 그 시간 동안 말보다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음식을 고를 때 상대방의 취향은 고려하지 않고 자기 먹고 싶은 것만 고르는 사람, 식사가 시작되자마자 자기 이야기만 늘어놓고 상대의 입은 다물게 만드는 사람, 종업원에게 반말을 하거나 자신이 사주는 자리에선 은근히 우월감을 드러내는 사람, 이런 사람은 단지 식사 예절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기본적인 인간관계의 철학이 빈약한 사람입니다. 밥상에서 타인을 배려하지 못하는 사람은 직장에서, 친구 사이에서, 가족 안에서도 결국 누군가를 소외시키는 방식으로 관계를 맺게 됩니다. 반면에 음식을 천천히 나누며 상대가 좋아하는 메뉴를 먼저 권하고 종업원에게도 공손한 말투를 쓰는 사람, 이 사람은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관계의 조화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결국 밥상은 공동체에 대한 이해도와 타인에 대한 존중, 자기조절 능력까지 모두가 녹아든 인간관계의 축소판인 셈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오래 두고 보고 싶다면 그 사람이 나와 밥을 어떻게 먹는지를 보세요. 그 한 끼의 태도에 그 사람의 10년 후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말로 꾸며낸 인격은 금세 무너지지만 습관으로 배인 인격은 밥상에서 실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람의 진심을 볼 수 있는 작은 통로, 식사라는 장면을 새롭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통찰은 우리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되돌아보는 거울이 되기도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미러링 효과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사람은 함께 있는 상대의 감정이나 태도에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이론입니다. 예를 들어 밥을 먹는 자리에서 상대가 예민하고 급하게 먹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말수가 줄고 불편함이 감지되기 시작하죠. 반대로 상대가 여유 있게 웃으며 따뜻한 말투로 식사를 즐긴다면 나 역시 긴장이 풀리고 그 자리를 편안하게 느끼게 됩니다. 밥상이라는 공간은 이렇듯 두 사람의 감정 미러링이 가장 빠르게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은 밥을 함께 먹을 때부터 상대의 감정을 살핍니다. 말을 조심하고 음식의 속도도 배려하며 대화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이건 특별한 재능이 아닙니다. 그저 타인을 향한 기본적인 관심과 성의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소한 식사 시간을 가볍게 여긴다는 점입니다. 밥은 빨리 먹고 말은 자기 위주로 하고 감정은 아예 통제하지 못한 채 음식을 먹으며 짜증을 표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관계를 맺는 방식도 늘 자기 중심입니다. 밥상에서 본인의 감정 하나도 조절 못하는 사람은 삶의 갈등에서도 상대를 존중하거나 품을 여유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밥 앞에서도 감정을 조율하고 상대의 기분을 먼저 살피는 사람은 갈등 상황에서도 상대의 입장을 헤아리며 더 나은 해결책을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한 유명한 정신과 전문의는 말했습니다. 밥을 대하는 태도는 자신을 다루는 방식과 같다. 자기 식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남의 마음도 소홀히 대하지 않는다. 이 말은 우리가 식사라는 작은 순간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진심으로 대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간관계 전체가 그 깊이와 넓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밥상은 결국 관계의 거울이 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와 밥을 먹을 때 그 사람이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감정을 투영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내면 상태까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밥은 삶의 일부가 아니라 삶 그 자체입니다. 그 사람의 식사 태도는 그 사람의 하루를 보여주고 그 사람의 관계 방식은 그 사람의 인생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러니 다시 말하지만 사람을 만나면 꼭 밥부터 드셔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의 진짜가 보일 겁니다. 사람은 말보다 습관에 더 많은 진심을 담고 있습니다. 말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지만 습관은 숨기려 해도 무심코 튀어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대부분 아무것도 아닌 듯한 순간에 드러납니다. 식사는 바로 그 아무것도 아닌 듯한 순간 중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진실한 장면입니다.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말했습니다. 같이 밥을 나눌 수 없는 사람은 인생도 나눌 수 없다. 이 말은 단지 식사를 함께 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공간과 리듬, 배려와 존중을 나눌 수 없는 사람은 삶의 중요한 순간도 함께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 그 사람의 손이 어디로 먼저 향하는지, 자기 것만 챙기는지, 먼저 상대를 챙기는지, 대화할 때 입안 가득 음식을 물고 말하지는 않는지, 상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지, 스마트폰을 쳐다보며 흘려듣는지, 이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그 사람의 관계 방식이고 인격의 조각들입니다. 실제로 상담 현장에서도 부부 갈등을 이야기하면서 식사 시간에 드러나는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이 말도 없이 혼자 밥을 먼저 먹는다거나 아내가 식사 중 계속 휴대폰을 본다거나 이런 아주 사소한 태도에서 서운함이 쌓이고 결국엔 대화조차 멈추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식사 습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함께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에 대한 아주 깊은 태도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누군가를 오래 알고 싶을 때 절대 빠뜨리지 말고 식사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라고 권합니다. 그 사람의 눈빛, 말투, 젓가락의 방향, 남은 음식을 처리하는 방식, 감사의 표현까지 그 모든 사소한 행동에 그 사람의 삶이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한 번의 식사가 끝난 후 대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인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은 좀 불편했어. 혹은 묘하게 편안하고 좋았어. 그 느낌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감각이 상대의 진심을 조용히 읽어낸 결과입니다. 사람은 밥을 대하는 태도만 봐도 그 사람을 믿어도 되는지 아니면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를 느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말보다 식사 태도를 먼저 보는 습관을 스스로에게 선물해야 합니다. 관계에서 후회하지 않기 위해, 사람을 너무 늦게 알지 않기 위해 그 판단을 도와주는 작고 단단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이 바로 밥을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이 기준 하나로 여러분은 수많은 필요한 관계에서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부드럽게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 결국 단 한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말보다 먼저 밥부터 먹어보라는 것. 그 한 끼 식사에 그 사람의 본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것. 이건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식사라는 일상 속에서 누군가는 자기 중심성을 숨기지 못하고 누군가는 타인을 위한 배려를 자연스럽게 드러냅니다. 밥값을 누가 냈느냐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나눈 대화 속 눈빛과 함께하는 이들에 대한 태도, 그 모든 작은 단서들이 곧 그 사람의 품격이자 앞으로 여러분이 그 사람과 맺게 될 관계의 깊이를 말해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사람의 본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세 가지 기준. 첫째, 밥상에서 약자에게 보이는 태도. 종업원, 어르신, 낯선 사람에게 어떻게 말하고 어떤 눈빛을 주는지를 보십시오. 둘째, 밥값을 대하는 태도. 당연한 듯 받아먹는 사람과 고맙다는 말 한마디라도 전하는 사람. 그 둘의 차이는 크고 분명합니다. 셋째, 식사 내내 흐르는 대화의 온도. 자기 이야기만 늘어놓는지, 상대의 말을 경청하는지, 소소한 배려와 반응이 그 사람의 정서와 품격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와 관계를 시작할 때, 혹은 계속 이어가야 할지 고민될 때, 이 세 가지 기준으로 조용히 한 끼를 함께 해보세요.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의 심연이 보일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함께 밥을 먹을 때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랑 같이 있는 것만으로 음식이 더 맛있게 느껴지고 시간이 천천히 흐르고 괜히 마음이 풀어지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야 여러분의 인생도 조금 더 따뜻해지고 조금 더 고요해집니다. 혹시 지금 떠올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의 한 끼를 마음에 다시 새겨보세요.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작은 기준이 되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밥상에서 느낀 감정, 관계 속에서 발견한 진심들, 그 이야기들이 모이면 우리는 서로의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 시간, 참 따뜻하고 의미 있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혜의 숲이었습니다.